조선 궁중비사 영조시대에 일어난 얼라가 얼라를 낳은 사연. 조선시대에는 16세에서 21세 사이에 결혼을 가장 많이 했는데 관연하다거나 파과지면 모두 여자 나이 16세를 일컫는 것으로 결혼정년기를 말합니다. 여성의 16세는 가임 연령인데 돌연변이처럼 7세에 아기를 낳은 일이 있어서 조선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조 43년 7월 2일 경상감사 김응순이 경상도 산음현에서 7살 먹은 얼라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보고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넣었습니다. 영조는 깜짝 놀라 입시에 있던 저희정 한익무와 좌부승지 윤면언을 불러 상의했는데 한익무와 윤면언은 이 일은 요괴 중에 큰 요괴이니 처형하여 없애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영조는 궤변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백제가 멸망할 때 사비성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흰 여우가 나타나고 거대한 물고기가 잡혔었습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영조는 경상감사가 올린 산음 현감의 장계가 잘못되어 사실이 왜곡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감사의 장계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오로지 여자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만 보고했던 것으로 경상감사 김응수는 영남의 민심이 흉흉하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인간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조는 구상을 산음어사에 임명하여 진상을 조사해오라는 영을 내렸고 영조는 산음 현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는데 이 소문은 삽시간에 조정과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는 요괴이거나 장차 나라의 우환이 될 장사가 태어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통치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치인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아뢰었고 영조는 어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산음어사 구상은 경상 가명을 거쳐 단성 현감과 같이 산음에 도착하여 조사에 착수했는데 산음은 산자수명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구상이 문제의 집에 이르자 동리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손가락질을 하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여자의 이름은 종단이었고 언니 이당과 함께 어미와 살고 있는 가난한 천민이었습니다. 종단의 아버지는 병으로 죽어 어미가 품을 팔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종단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체구가 커서 얼핏 보아도 12세 살은 됨직했습니다. 어쨌거나 종단은 산모였는데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린 산모를 신문할 수 없어서 사구상은 어미부터 신문을 했습니다. 종단이 틀림없이 7살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내가 딸년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7살입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의 나이를 모르겠습니까? 7살 아이가 12세 살짜리 아이처럼 크지 않은가? 딸이 날마다 자라고 달마다 커서 그리 된 것입니다. 종단의 어미는 딸이 남보다 빨리빨리 자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어사 구상은 종단이 일취월장했다는 산음 현감의 보고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단이 누구의 아이를 낳았는지 아느냐? 소금 장수입니다. 어찌하여 소금 장수라고 하느냐? 소금 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느냐? 지난해 소인이 어미를 따라 밭에 나갔다가 먼저 돌아왔는데 소금 장수와 종단이 옷을 벗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디 사는 자인가? 읍에 살고 있습니다. 구상은 즉시 영을 내려 소금 장수를 잡아들였는데 소금 장수는 23세였고 송지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어사까지 출동해 신문하자 사색이 되어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송지명은 소금을 지게에 지고 산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팔다 종단의 집에 이르렀는데 종단은 덩치는 커도 지각이 모자라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송지명은 종단에게 다식을 주고 밀과도 주면서 환심을 샀는데 사건은 의외로 간단해 소금 장수 송지명이 지각 없는 종단을 현혹하여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아이의 성장이 빨라 잉태를 하여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을 뿐이었는데 구상은 송지명과 종단의 가족을 모두 산음현에 가두라고 지시한 뒤에 한양으로 돌아와 영조에게 공명했습니다. 사과는 마땅히 사책에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다.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 지아비를 알아냈으니 현혹된 영남의 민심이 거의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영조가 구상의 보고를 받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장계를 올린 산음 현감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는데
한양 장안까지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은 소문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어 사건 관련자를 모조리 귀양 보냈는데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종단의 어미도 귀양을 보냈으며 보을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안음과 산음은 서로 경계가 접해 있는데 전에는 정일양이 태어났고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미산이 있었기 때문에 삼소가 태어났던 것이니 이름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안음을 안이로 고치고 산음을 산청으로 고치라. 영조의 영에 의해 산음과 안음은 보을의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정일양은 1728년 밀풍군탄을 추대하기 위해 난을 일으킨 안음 출신의 역신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관점에서도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소금 장수 송지명이 어린 종단을 간음한 것은 오늘날의 논리타 신드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실록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 세종 14년에 무진사람 조응이 교수형에 처해지며 중종 18년에도 해주의 죄수 이천산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27일 정에 두 번째 기사 1432년 명 선덕 7년 강남범 조응에게 교형을 내리다. 형주에서 아르기를 무진사람 조응이 10세 된 여아를 강간하여 써온데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윤 4월 9일 기호 첫 번째 기사 1523년 명 가정 2년 계복을 듣다. 계복을 들었다. 북정의 죄수 관노 김질지가 서울 사는 한계선을 타살한 사건은 율대로 하고 상주의 죄수고 현감, 홍영효의 첩수덕이 그의 종 아들 김이동과 간통한 사건도 율대로 하고 해주의 죄수 이천산이 9살 된 야 검주리를 강간한 사건도 율대로 하고 진의의 죄수 막실이 숙은 권숙을 타살한 사건도 율대로 하게 하였다. 종단의 사건은 사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는데 정조시대 이덕무가 산음에 이르러 우씨 성을 갖고 있는 좌수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종단이가 낳은 아들도 매우 안전하고 튼튼하였는데 흑산도 유배처에 도착하자마자 어미와 아들이 함께 죽었고 종단의 어미와 그 오빠는 지금도 산청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단과 종단의 아들은 건강했다고 하는데 유배지인 흑산도에 도착하자 죽었다는 것으로 이덕무가 만난 좌수 우씨의 증언은 약간 과장이 된 듯합니다. 사회가 용인하는 일반적인 사건은 화제가 되지 않지만 보편성을 넘어버리면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 되는데 연애와 성도 보편성을 초월하면 실록에 기록되어 역사로 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남녀의 사랑이 실록에 기록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사관은 아름다운 사랑을 기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랑이나 간음, 불륜, 폐륜을 기록했는데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 유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영조시대에 일어난 얼라가 얼라를 낳은 사연이었습니다.